안녕하십니까. 맘편하는 원장 김동욱입니다. 요즘에는 뭐 모든 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서 이 온 나라가 너무 힘들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 외래 오시는 분들도 모든 분들이 대부분 다 마스크를 쓰고 오시고, 저도 또 진료를 볼 때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참 안타깝기도 하고 좀 답답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은 제 생각에는 이 주제와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그래서 주말에 부천 관내 이제 다른 정신과 의사 선생님 모임 있는 단체 카톡방이 있는데, 거기서 저희가 받은 논문이 하나가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소개드리면서 대남병원 관련해서 이 부분 어떻게 할지 좀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2명을 제외하고 113분인가 이제 기사에 보면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얘기를 해가지고요. 그래서 그 병동에 있는 분들 대부분이 코로나 바이러스 그 확진을 받았고, 이 코호드 격리라고 해서 병동 전체가 그 격리되고 있는 어떤 그런 급박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보신 국민들이나 또 과연 이렇게 정신과 환자분들에 대해서 어떤 시선으로 바라볼지, 또 정신과 병원에 대해서 또 어떤 시선으로 바라볼지, 그런 부분들이 좀 염려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아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연구된 부분이 없을까, 제 공유한 논문 중에 그 부분에서 연구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정신건강의학과 안전병동에서의 인플루엔자 유행과 통제라는 내용인데, 강원대학교 그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님들께서 아마 쓰신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이 논문 자체에 대해서 설명드릴 건 없고요. 그래서 아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결론에 나와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첫째, 유행 시기에 손위생 수행률과 감염 관리수 준수사항 이행도에 대한 모니터링과 이에 대한 상관관계에 대한 전향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앞으로 이제 추후에 그 손 위생 관리나 그 수술방에서 이제 손을 씻는 것처럼 이제 대유행이 발생할 경우 바이러스 관련해 가지고 충분히 손 씻기라든지 위생 관리하는 것들이 이제 감염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추후에 필요하다는 뜻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 부분들이 많이 간과된 부분들이 있다는 얘기기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그 청도 대남병원의 그 모든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감염이 됐을 때는 가장 먼저 많이 이야기하는 분들이 폐쇄적인 공간이고 환기가 충분하지 않다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같이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이제 침이라든지 비말이라든지 기침, 가래나 이런 것들이, 타액이나 이런 것들이 잘 전달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좁은 공간에 있다 보니까 특히 또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만성적인 병의 경과를 경험하신 분들이라서 위생관리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이 안에서도 이제 전파되는 것들을 막기 힘든 부분들이지 않을까에 대한 어떤 하나의 표현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둘째 보면 예방 접종률과 유행 시기의 감염 발병률 사이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그 병동에 있는 분들 대부분이 그 인플루엔자 당시 대유행을 할 때인데, 2017년도에 이 논문이 나왔는데요. 당시 유행할 때인데, 그때 그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A형에 대해서 대부분 환자분들이 예방접종을 받지 못했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 내용들이 중간에 나오고 있습니다. 논문을 보면 정신과 환자들이 보호병동에 있을 때 감염률이 높은 이유 중에 하나가 적절한 백신이라든지 의료적인 처치를 미리 받지 못한 부분들이 크다는 쪽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조현병이라든지 병식이 없기 때문에 현실 판단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적절한 어떤 예비적인 조치를 못 취한 부분들도 하나의 어떤 원인이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조금 생각하는 부분들은 단순히 이 예방접종 문제만 아니고 식사 문제와도 좀 관련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라에서 입원 환자한테 받을 수 있는 식대라는 것이 상당히 좀 제한되어 있습니다. 일정한 식비에 나오는 부분들을 투자되는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들이 병원 경영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 있어서는 환자분들이 적절한 영양 섭취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먹을 수가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라면 값만 해도 최소한 2,500원에서 3,000원 정도 하는데, 사실은 환자 한 분한테 허락되는 식비가 이것보다 더 많이 높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신선한 과일이나 야채를 드신다는 것은 거의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돌아가신 분들을 보면 최소한 20년 이상 이제 병원에서 계셨던 분들인데 충분치 않은 식사나 영양이
공급되지 않은 상황에서 면역 기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이랬을 때 아마 실제적으로 많이 바이러스 노출됐을 때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지, 그런 부분들이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정신과 입원 병동이라는 것들이 대학병원과 2차 병원, 아니면 의원급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대학병원에서는 급성기 병동 위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2차 병원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어떤 형태로 유지가 되어 있냐면 한 반에서 한 7, 80% 정도는, 그리고 이제 증상이 안 좋을 때 입원할 수 있는 환자가 한 20, 30% 정도 되는데, 대부분 이렇게 되면 만성화되는 환자들로 채워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의료의 질이나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하락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대학병원에 가지 않으면 되지 않냐 그러는데, 사실은 대학병원 자체는 입원할 수 있는 병상 수가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입원을 할 때도 있고, 병실에 차게 되면 입원을 못 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갑자기 증상이 안 좋아졌을 경우에는 2차 병원으로 가야 되는 상황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이럴 경우에 적절한 의료 질을 관리할 수 있는 체제가 필요한데, 현재 수가로서는 상당히 좀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참 단순한 문제는 아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논문에서 보면 독립된 화장실, 그리고 알코올 젤의 비치 등 예방 접종에 필요한 시설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 고려되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제 독립된 화장실이라든지 그 환자분들이 충분히 위생을 고려할 수 있을 만큼의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비용이 듭니다. 이 시설 문제뿐만 아니라 그 시설을 보수하고 유지하고 위험을 지키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인력적인 투자가 필요한데, 사실 이제껏 우리나라의 모든 정신과 병동의 어떤 만성화된 병동의 특징이 최소의 비용으로 환자를 유지하는 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면에 있어서 개인 위생을 관리하고, 또 이런 어떤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어떤 여러 가지 사건들이 터졌을 때 그것을 방지하고 또 준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인력적 장치가 충분치 않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어떤 형태로든 이 바이러스 사태는 아마 진정이 될 거죠. 그래서 뭐 6개월이 될 수도 있고 더 장기간 될 수도 있는데, 진심으로 이제 최대한 빨리 수습이 됐으면 좋겠는데, 문제는 저는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정신과 치료 체계 자체를 어떻게 선택을 하고 또 결정을 할지, 이 문제가 남아있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도대체 정신과 의사들이 왜 이렇게밖에 관리를 못했느냐, 병원에 대해서 이렇게밖에 관리를 못했느냐, 이렇게 질책을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이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인 수가 체계와 또 거기에 따른 모든 어떤 인력이라든지 또 식사 문제라든지 모든 그런 것들이 달려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신과적인 영역에서 충분히 투자가 이루어지고, 또 그런 것들이 환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또 그 부분들이 공통체적인 삶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형태로 진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현재로서는 저희 병원은 안전하니까요. 그래서 오셔서 진료를 통해서 그동안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유튜브 동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건강하시고, 그래서 아무 일이 없는 하루하루가 됐으면 하는 것이 사실 지금 현재로서 느끼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